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정리 영문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정리 영문법 4장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우리의 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란 선행사인 명사나 대명사를 받아서 다음에 오는 절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점은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개의 문장을 결합시키는 역할.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 연결하니까 접속사예요. 그러면서 다음 나오는 절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겸하여 주목보가 가리키는 대명사 역할을 둘 다 수행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저는 좀 여러분에게 짓궂게 말하면 접속대명사라고 이름 붙였으면 어떨까? 사실 관계대명사나 접속대명사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이런 문법적인 relative pronoun은 접속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I have a brother 보겠습니다. I have a brother. 나는 형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과 또 그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he teaches teaches me 영어를 English. 그래서 두 문장입니다. 이렇게 대문자 점 찍고 또 대문자 점 찍고 완전한 두 문장이죠. I have a brother. 또 he teaches English.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점을 살펴볼까요? 먼저 앞 문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점이. 그 다음에 대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소문자 he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동 이게 연결되려면 접속사 여기 and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I have a brother. 그 다음에 I have a brother. 그 다음에 and he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I have a brother. 나는 형이 있고 and 그리고 그가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고치면 여기 a brother 그리고 또 he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는 중복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I have a brother and 빼버리고 and teaches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 나는 가지고 있고 내가 가르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다면 teaches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데 이 and he 대신 쓰는 그것이 관계대명사 who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who는 누가 이런 의문사 아니죠. 만약에 누가라는 의문사라면 여러분이 혼동될까 봐 말씀드립니다. 직접 의문문이 있고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의문문장을 만들어요. 의문사에 간접 의문은 의문사가 있어도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안 바뀌며 이것은 주절의 주어 동사가 아니라 종속절의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의문은 의문사 더하기 동사 주어하고 문장이 되고 간접 의문은 주어 동사의 의문문이 어순이 변동되지 않고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인 명사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who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 who는 앞에 있는 a brother를 꾸미는 말. 이것을 앞에 왔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 have a brother 선행사를 꾸미는 그래서 이 who는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의문사가 아까 명사절을 이루거나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데 오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a brother 선행사를 꾸미기 때문에 엄밀하게 형용사절을 만듭니다. 형용사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문제 낼 때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이 후가 의문사도 되고 의문사가 직접 의문, 간접 의문 다 되고 명사절이며 이쪽은 선행사가 필요한 형용사절이고 이렇게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문법을 이해한다면 영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잘 함께 공부한다면 영어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관계대명사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앞에 와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를 가리키는 그런 형용사절이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명사절은 완전한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게 됩니다. 문장을 이루는 완전한 요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절은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절, 즉 주어가 없거나 왜요? 앞에 선행사가 주어요.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왜냐하면 동사의 목적어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왜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없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 목, 보 그의 반복을 피하여 대신 쓴 거기 때문에 주, 목, 보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형용사절이며 관계대명사고 완전한 부분이 와야 명사절이며 그 자체가 주목보가 됩니다. 아까는 주목보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노릇을 하고요. 이와 같은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오늘 핵심 정리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계대명사의 문제 풀 때 급소가 되는 부분, 먼저 선행사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인가? 또는 사물인가? 에 따라 후냐, 위치냐가 오게 됩니다. 사물이 되면 일단 위치가 오지만 that도 보통 사물에 쓰여요. 그러나 이 that은 특수하여 사람에도 쓰이고 사물에도 쓰이고 그런 점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특별한 용법이 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후 계통이냐 위치 계통이냐를 받게 됩니다. 특히 후는 변화 많아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주어였다가 빠졌다면 주격이 오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뒷문장에 주어였어요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어였는데요를 표시해 주거나 명사 앞에 소유격이었습니다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다고 했으니까 못 빠졌는지를 모르죠. 못 빠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빠진 것을 이해시키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는 또는 that은 그런 격의 변화가 없어요. 뭐가 더 위치고 뭐를 더 위치예요. 단 무엇의 그럴 때만은 of which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of which. 그런데 영어에서 of의 수식을 받으면 of which에다가 the 명사가 오게 돼요. of which the 명사 또는 the 명사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the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of which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예. of which the 명 of which 여기 더 오는 것도 유의하세요. 왜? of의 수식을 받는 그래서 명사 앞에 더가 와요. 그러나 어쨌든 모양새가 좀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비록 사물이지만 사람에 쓰이는 whose를 써주는 거예요. whose 다음에 명사. 이때는 더 쓰면 안 돼요. 더가 한정어, whose 소유격이 한정어끼리니까 중복했으면 안 되고 whose는 그냥 더 없는 명사가 옵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죠. 뭐의 이거를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의, 소유격. 소유격은 원래 of를 쓸 수 있어요. of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면 소유가 돼요. 의.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줘요. My father's, my mother's. 이와 같이 소유는 of명 또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근데 my father's는 fathers 쓰는데 who의 경우는 봅시다. 예외적으로 who 경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미안합니다. who is 준말이에요. 그렇네. 그래서 누구의 그럴 때는 찍지 않아. 어퍼스트로피 안 찍어요. is 준말이기 때문에 안 찍어서 근데 글자 모양이 이상하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의입니다. 여러분 미처 그런 생각 못했죠? 그래서 who가 원래 의는 of 명사 사람의 경우 fathers 또는 my sisters 어퍼스트로피를 찍고 했어야. 왜? 안 찍으면 이게 어퍼스트로피가 안 찍으면 그냥 s는 뭐뭐뭐들 이런 복수가 돼요. 안 찍으면 복수고 찍어야 의인데 여기는 찍으면 who is 준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찍어주고 그냥 s가 와야 들이 아니라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철자의 모양을 위하여 이가 더 who's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 잘 모르겠으면 또 한 번 듣고 해서 아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사 관련해서 그 격 이런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주어가 없으면 주격 또 타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꽤 잘 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며 그 명사의 반복을 피하여 한번 뺐기 때문에 뒤에는 그 명사가 있던 자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이 that이 관계대명사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that이 접속사가 되면 그때는 주어동사가 완전한 주어동사가 오게 된다는 것. 이때 that도 보통 완전한 주어동사 오면 보통은 명사절이 되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부사절도 되곤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는 who, which 의문사와의 관계를 설명했고 그런데 사물에 쓰이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 접속사 that 이때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접속사 that 이 that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다 온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관계대명사에 관한 핵심 정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정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관계대명사의 격 문제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다.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용사절을 이끌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 선행사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라서 문장에 주어, 보어, 목적어 노릇하는 명사를 꾸미고 그런 다음 그 단어가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가 하나 빠진 그런 절의 수식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빠진 단어가 원래 주어였나? 또는 목적어였나? 아니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었나?에 따라서 격을 구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who 계통이 있고 which 계통이 있으며 이들은 의문사와 모양이 비슷하고 또 that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접속사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혼동될 여지가 있어 시험에 잘 납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하나는 제한적 용법이 있고 제한적 용법 또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이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콤마가 있냐 없냐 이런 겁니다.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절을 먼저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 연결을 해주고 만약 콤마가 있으면 일단 끊어버립니다. 관계대명사 앞에서 일단 번역을 마친 다음 접속사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와 같이 부연 설명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두 문장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콤마가 없을 때는 뒤에 것을 번역하여 앞에 걸 연결해서 그냥 큰 한 문장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또 살펴볼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밑에서부터 수식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느냐 또는 콤마 앞에까지만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2차로 나누어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삽입절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삽입은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사지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어동사에 절이 오게 됩니다. 물론 주어가 없을 때도 있고요. 목적 없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 오게 되는데 요 사이에 또 다른 주어동사의 삽입절이 오게 됩니다. 삽입절. 이때 주어 왔다고 해서 주격을 못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주어가 없다면 아무리 삽입된 주어동사가 와도 주격을 써야 되고 여기 주어동사의 목적어가 있어도 여기 주어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면 관계대명사 목적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삽입된 이 절은 빼고 도외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왜? 선행사 명사를 꾸미는데 관계절 그걸 구조를 잘 파악해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 삽입마저 되어가지고 주어동이 막 섞여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삽입절에 대한 이해를 또한 우리가 잘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미 설명을 좀 드렸죠. 네, 이것은 소유격이란 한정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와 결합이 됩니다. 명사와. 그리고 이 명사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어 소유격이 왔다면 이 소유격은 명사를 꾸미는데 이 명사와 이 전체는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주어, 완전한 목적어 따위 앞에 소유의 개념이 더 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 때는 whose를 쓰는 게 원칙이고 사람이 아니면 of, which 아까 설명드렸죠. whose와 of가 모두 의의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of which에는 더 쓰는 거 정말 잊지 마세요. 더는 특정한 수식을 받은 그 명사니까 더 아니면 너가 먼저 와도 돼요. 더 명사 먼저 오고 그 다음에 of which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잡하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아니어도 whose명 사람과 사물에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되 그 대신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소유격 그래서 of 다음에 which는 되는데 of that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관계대명사 못 옵니다. 접속사는 때로 있어요. in 뒤에 대시 와서 뭐뭐뭐라는 점에서 in 다음에 that 대시 오고 that 다음에 주어동사 완전합니다. 왜? 아까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이럴 때는 뭐라는 점에서 라는 점에서 이런 특수한 수거예요. 이런 in that은 있는데 관계대명사 이 that이와의 불완전한 관계대명 여기 in that에 대해서는 완전한 절이와
근데 in that, that 다음에 불완전하여 관계대명사가 분명하면 in that이란 말 못 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이 안 된다. 그러나 which는 가능하여 of which, the 또는 the 명사 of which. 그러나 복잡하다. 그래서 사물에도 who를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which에 대한 설명 중에요. 간단하게 선행사가 형용사를 가리킬 때도 which 써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 이런 경우 사람이 아니고 동물, 사물이 원칙적으로 그리고 문장 전체를 가리키거나 문장의 일부를 가리켜도 which가 와요. 그런데 사람이라도 사람의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면 그때는 사람이라도 which가 사용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독특하죠.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어서 간단한 예문 하나 만들까요? 예를 들면 he is rich 한번 해봅시다. He is rich. is rich. 그는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He is rich.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를 받아서 그 부자 형용사 rich란 말을 또 쓰기 싫어서 which 그다음에 I am not. 원래는 I am not rich입니다. 근데 rich 두 번 하기 싫어서 이때 which는 앞에 있는 rich를 가리켜요. 이런 경우 사물이 아니죠. 사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유함, 형용사를 가리킨 거예요. 이럴 때도 which가 올 수 있다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직업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람이지만 which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시험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 원래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하고요. 특별히 선행사가 좀 독특하다 하면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있어요. 선행사가 의문사가 선행사가 되거나 또 사람일 때는 who고 사물일 때는 which인데 사람과 사물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둘을 가리켜야 된다면 who 쓰냐 which 쓰냐 갈팡질팡하지 말고 that을 쓰라. 그 다음에 선행사 속에 제한의 의미가 있을 때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유일하다든지 바로 그거라든지 또는 최상급이 되어 정말 첫 번째 또는 가장 아름답고 그 제한의 의미가 강한 제한의 의미가 담긴 제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선행사인 명사. 명사를 꾸밀 때는 보통 who, which가 아니라 that을 주로 써요.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정식 문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많은 예문 들어드리고 그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 예문까지 다 들 수는 없어요. 오늘은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고 시험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한 가지가 또한 what입니다. what의 특징 하나는 선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선행사는 앞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인 명사를 말합니다. 근데 선행사 사람이면 who 오게 되고 사물이면 which 오게 되고 제한의 의미가 강하고 그러면 that 오게 되는데 그 선행사인 명사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와서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버리는 것 이것이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이때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사 what과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했죠? 그런 물어보는 무엇 이런 뜻 아니에요. 이때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그래서 명사를 포함한 명사의 뜻이 담긴 그러므로 것 또는 뭐뭐뭐 한 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연필하면 the pencil 물건이니까 which I bought the pencil which I bought 그런데 내가 산 것 내가 산 바 그러면 the pencil which 아니고 바로 what I bought 이 what I bought는 그대로 내가 뭘 샀는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명사절입니다. 의문사고요. What I bought 그것은 의문사 what입니다. 근데 내가 뭘 샀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산 것, 내가 산 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며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기 위하여 마지막 복합관계대명사만 설명하죠. 복합관계대명사는 ever가 붙어 있어요. whichever 또는 whatever
ever가 붙어 있고 which는 번역 안 해요. 앞에 있는 사물을 꾸민다 이 말이고 또는 whoever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민다 이 말이고 아까 what은 포함이 된 이런 걸 꾸미는데 그 자체는 꾸며준다. 아까 관계대명, 접속대명, 연결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었는데 여기 복합관계대명사는 거기에 어떤 또는 어느 또는 무엇이나 이런 뜻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the pencil which I bought 뜻 없어요. 그냥 연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 연필. 그런데 ever가 붙으면 마치 what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whichever 그래서 I bought면 내가 산 것이면 무엇이나 내가 산 것 어떤 것이나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어도 복합 관계대명사는 ever의 형태가 취해지며 그때는 뜻이 어떤 어느 라면 무엇이나 이런 첨가된 의미가 사용된다는 점. 시험에 대비하여 요점을 정리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했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예문들 속에서 문법을 설명하며 그 예문들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본편 문법 강의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핵심 문법 관계대명사 요점을 설명드렸고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 문법을 정리하는 비교하는 그런 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